좀 역세권하고 역세권 아닌 쪽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신도시다 보니까 아파트가 다 새 아파트예요. 아파트 자체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 봤을 때 큰 평수에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젊은 사람들이 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적당한 편 30평대에 이제 역 주변에는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가 있다는 게 매매도 매매지만은 전세 수요 데이터가 많다는 거는 좀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김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역세권 주변에 한 30평대? 40평 좀 그렇고 30평대 이하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전세가 그리고 전세 거래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세권 30평대 이하 아파트 중에 전세 거래량이 많은 거 아파트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좋아. 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잘 쉬셨나? 오늘 토요일인데, 예, 오늘은 그 김포 신도시, 한강 신도시 뭐 이렇게 신도시가 좀 생겼다고 하는 김포시 좀 봐보려고 하고요. 김포시 위치를 좀 보면은 이게 여기 위 북한이잖아요. 북한 있고 이제 강화도 있고, 그리고 옆에가 이제 일산 쪽 있고, 그리고 밑으로 이제 인천하고 서울 쪽이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자체가 좀 이게 갇혀 있는 구조, 이제 반도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보면 한반도 쪽에 서북 쪽 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좀 사통팔달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좀 구석에 좀 붙어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위성비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상은 좀 확대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여기가 이제 그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북한 쪽하고 관계가 좀 좋지 않으면 아마 뭐 좀 기반 시설 투자가 좀 더디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기반 시설 투자를 암암리에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서울 쪽에 붙어 있는 쪽, 이쪽이 좀 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매 상황을 좀 보면 이제 금년 1월부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10억 이상, 한 5억 이상, 딱 중산층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위주로 주로 이제 감정 평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가격대가 한 5억 이상 아파트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뭐 다음 영상에도 좀 올리겠지만 확실히 좀 이 좀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만든 도시 같아요. 네, 가격대로 보면.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좀 보면은 지금 고촌 행정타운 한양 수자인이 있고요. 그게 좀 아파트, 새 아파트 같고, 위치는 좀 여기가 논이죠, 논. 논하고 좀 같이 있고. 그래서 한 20평대 후반, 7.1 유찰 4.9에서 시작해서 한 6억 정도의 낙찰을 받을 것 같고, 근데 20평대 6억이면 조금 싼 것 같진 않은데, 네, 지금 시세를 좀 보면은 호가가 한 5.7? 5.7, 6.7, 6억, 5.7, 뭐 4.9도 있네 여기. 4.5억 정도? 한 5.5억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지금 매가가 5.3도 있네 여기. 3 있고, 사진을 보면은 뭐 그냥 깔끔하게 그냥 보통 아파트. 예. 그냥 아파트 깔끔하게 있고, 지금 실거래가를 보면은 지금 21년도 초까지 한 7억대 찍었다가 지금 최근 얼마야? 5.5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5.5라니까. 실거래가 5.5예요. 그래서 지금 호가가 뭐 7억 이런 건 의미가 없고 5.5 이하. 그러니까
5억에서 5.5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전세 뭐 그래도 여기 수요는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 3.7까지 나왔네. 3.7. 그럼 한 60%좀 넘는 거죠,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받으신 분이 지금 여기서 한 6억에 받았다. 그러면 이건 잘못 받은 거죠, 이거 확실하게. 잘못 받았잖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도 좀 지금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건 일반 매매건 좀 기다리고 천천히 좀 사셔야 될 것 같고, 김포 한강도시 반도 유보라 요거가 한 20평대 초반 이고 5.6 유찰 3.6 유찰 그래서 2.7에서 시작해서 이거 3.5 정도 보고 있고요. 아파트 새 아파트 3.5 이것도 그냥 뭐 아파트 단지 있고 산 밭 있고 전답 있고 고요. 보면 한강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반도 유보라 2차니까 근데 여기가 거래량이 엄청 낮네. 그 매매가 5.5 4.2도 있네. 4.2도 있어. 4.2 한 24평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4.2 4.3 한 4.2 4억 4억도 있네. 4억도 있고요. 실매매가 보면 이게 이런 이 점이 많은 게 좋아요. 점이 많은 게 좋아. 점이 많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많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실거래가를 보면은 지금 21년도까지는 5억, 6억 정도 찍었다가 지금 최근에 4억까지 나왔대. 4억 깨졌네. 4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실거래가가. 전세가, 여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요것도 뭐 전세가가 지금 한 4억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이 한 2.1억? 2억까지 나왔네. 2억까지 깨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방인데 그러면은 2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50% 정도 되죠. 50%. 그래서 지금 이거 받으신 분은 지금 3억이면 3억 5천에 받았다고 예를 들어 치면은 3억 5천에 받았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3억 5천에 받았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은 19년도에도 거의 한 3억 5천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3억 5천 정도 받으면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중요한 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3억 5천에 받아도 이거는 뭐 전세를 놔도 되고 뭐 매매를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 매력적으로 보고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여기 앞에 바로 앞에 또 지하철역 있잖아요. 김포 골드라인 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거 타고 쭉 가면은 또 어디까지 가냐? 좀 멀긴 한데 그래도 뭐 서울까지 가니까 가잖아요. 이렇게 김포 골드라인 해가지고 김포 공항까지 가네. 좀 멀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김포 공항까지 가고 여기서 또 갈아타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의 강서구 쪽에 직장이 있다거나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강서구 쪽에 사시는 분들, 뭐 요 김포공항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강 센트럴 1단지 고 요거는 요거 32평 6.4 유찰 4.5 유찰 해서 낙찰 받았는데 미납 4.3억에 낙찰 받았는데 미납이라는 거는 이제 요거 비쌌기 때문에 이게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4천만 원을 나라에 헌납하셨고요. 그리고 3.2억에서 한 뭐 4억 정도? 4억 정도의 낙찰을 받으신 것 같고,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여기는 웃긴 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 조금 그렇고, 근데 주변에 이제 아파트 저기 지하철역은 없고, 그래서 실거래가를 좀 보면은 이게 지금 매가 호가가 4.9, 4.7, 7억도 나오네. 4.9, 4.7, 4.7이라고 6.5가 웬 말이야. 4.7이라고 4.7, 4.4도 나왔네. 자, 사진 보면은 뭐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파트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만 이제 주변에 좀 논밭이라 좀 횡하긴 한데, 또 전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4.4까지 나왔고, 이거 보세요. 같은 사이즈인데 무슨 이거 6.5야. 4.3 저층이긴 한데 실거래가 보면 32평. 그래서 22년도 초까지는 7억까지 갔다가 지금 4억짜리가 나왔습니다. 4억짜리 나왔고, 전세가 지금 2.5억 있네? 2.5억까지 떨어졌어. 그럼 한 60%? 70% 정도 전세감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낙찰 받은 사람이 3억 5천 정도의 낙찰 받았다. 또는 4억의 낙찰 받았다. 한 3억 8천의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3억 8천 3억 8천 잘못 받은 것 같은데?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실제 거래가 4억이기 때문에 이미 3억 5천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4억에 낙찰을 얻었다?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위치를 좀 보면은 지하철역이 엄청 멀어요. 지하철역이 엄청 멀어. 그리고 이게 또 여기 보면은 산 둘러싸여 있고, 이 앞에가 또 논이에요, 논 또. 그래서 이거 뭐 입지적으로 뭐 좋다, 긍정적이라고 보긴 얘기하기 그렇고, 그냥 뭐 한가하게 그냥 전원 생활을 즐기고 싶다? 뭐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좀 많이 좀 위치가 이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좋아. 자, 그럼 풍무 푸르지오. 자, 요거는 30평대 후반 9.4 유찰 6.7에서 6.5에 6에서 그거 얼마입니까? 한 8억 정도 될 것 같은데? 8억 정도 낙찰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새 아파트고요. 실거래가 보면 풍무 푸르지오. 사진 좀 볼까? 넓은 아파트, 큰 아파트. 그래서 호가가 8.2, 7.95, 7.9. 43평이네요. 넓은 평수 7.9, 7.8, 7.8, 7.8, 12억이 웬 12억이야 또. 7.9. 실거래가가 여기는 확실히 여기가 수요가 없네요. 수요가 별로 뭐, 저 이런 데이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데이터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1년도 11월까지 9.5억까지 찍었는데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어. 전세가는 이것도 수요가 없는데 2.5까지 떨어졌잖아. 2.5. 예, 이거는 좀 어렵지. 이게 전세가 2.5억이에요. 거의 수요가 없다고 보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8억에 받았다 예를 들어서 치면,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뭐 4억짜리도 있었네. 4억까지 수요가 없어요. 이거 8억에 받았다 그러면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
뭐 전세가도 지금 2억인데 뭐 수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위치가 여기 풍무역이 있긴 한데 확실히 좀 근데 여기가 이게 지하철이 있긴 한데 내가 볼 때는 이런 큰 평수에 대한 수요가 이 동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평수에 대한 수요가 없다라는 거는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확실히 좀 큰 평수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초당 마을 운암 퍼스트 빌 있고요. 6.9 유찰 변경돼서 4.8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한 6억 정도에 받은 것 같고 그냥 아파트? 새 아파트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새 아파트고 자 운암 퍼스트 빌 호가가 7.8, 7.8, 9억, 7.8, 6.5도 있네? 6.5, 6.5, 호가가 6.5고요. 매매가 5억, 5억이야. 여기 몇 평이야 여기? 43평인데 여기 똑같아요. 똑같고 7.8, 8억 정도 찍었다가 지금 5억 깨졌어요. 5억 정도 보고 전세 수요는 그래도 꾸준히 있네. 요거 4억 정도. 뭐야 이거? 거의 5억이면 전세가율이 거의 80%잖아요. 이런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아요. 전세가율이 수요가 꾸준히 있어요. 보니까 꾸준히 있고 그래서 지금 이분이 6억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잘못 받았죠. 근데 언제 받은 거야, 사람? 잘못 받은 거야, 이거. 5억 이하로 받아야 돼. 이런 거 4억 5천에 받아야 되거든요. 저 지금 하향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전세 수요는 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위치를 좀 보면은 있긴 있는데 저기 지하철역이 있긴 있는데 좀 멀고 근데 여기 풍무역이 아까 여기 풍무역 이쪽 있잖아요. 요거는 풍무역이 바로 앞이긴 한데 여기보다 오히려 저기가 더 인기가 많네. 저희 그 이유를 좀 아시는 분들 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강 신도시 이편한 세상 202동 이고 금평수. 자 7.4억이 시작돼서 7.5억인데 미납이고요. 7천만원 나라 혼납하셨고 이분은 5.2억 시작해서 지금 7.5억 한 6억 정도에 받으신 것 같고 아파트 새 아파트 받으셨고 그리고 요게 한강 신도시 이편한 세상. 그래서 매가가 9억 아니구나 174 9억 7.5가 있네. 7.5 이거 되게 고가 아파트네. 9억 7.5까지 떨어졌어요. 7.5 자 그래서 이 아파트를 보니까 이제 9.3억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6.4가 있네. 6.4까지 떨어졌어. 6.4 실거래가가 6.4까지 떨어졌고 전세 수요는 그래도 꽤 있어요. 보니까 5억 정도 5억 4.7억까지 있네.
한 전세가율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6억에 받았다. 그럼 여기 보세요. 6억에 받았다. 좀 불안하죠?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 좀 애매해. 근데 전세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억 받았다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80% 정도 되니까 조금 안도는 되는데 이 매가가 조금 애매합니다. 요거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런 포인트 데이터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를 좀 보면은 김포 골드 아까 봤던 반도 유보라 뒤편이네. 그래서 뭐 역세권 나름 역세권인 것 같아. 좀만 걸어가면 여기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역세권이고. 여기 혹시 한강 보이나? 여기 한강 보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나름 역세권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좀 봤고, 지금 여기 김포 신도시 좀 보면은 제가 느낀 거는 조금 뭐랄까 좀 역세권하고 역세권 아닌 쪽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신도시다 보니까 아파트가 다 새 아파트예요. 아파트 자체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만 봤을 때 큰 평수에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젊은 사람들이 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적당한 편 30평대에 이제 역 주변에는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가 있다는 게 매매도 매매지만은 전세 수요 데이터가 많다는 거는 좀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김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역세권 주변에 한 30평대? 40평은 좀 그렇고 30평대 이하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전세가 그리고 전세 거래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세권 30평대 이하 아파트 중에 전세 거래량이 많은 거 아파트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개인적으로 여기 김포 쪽이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모르겠어요. 역시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게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강서구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우면 최대한. 물론 여기서 멀게 막 서울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조금 힘들겠지만은 아무래도 강서구, 서울 쪽, 요쪽에서 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요쪽에 수요가 좀 적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역 가기가 김포가 조금 구석이 좀 있어갖고 뭐 서울 쪽 아니면 인천 쪽, 뭐 부천 쪽 아니면은 뭐 인천공항 이쪽? 그러니까 이쪽에 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면 여기가 좀 수요가 좀 적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뭐 위로도 갈 수 있고 사실 밑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 직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에도 뭐 있을 수 있고. 그 때문에 좀 선택의 폭이 다양한데 김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이제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직장을 이쪽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만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구가 몰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김포 신도시를 봤고요. 저도 오늘 이거 보면서 좀 저도 어떻게 보면은 부자가 아니고 중산층 서민인데 투자하는 입장에서 조금 5억대 이하로 새로운 아파트를 좀 투자하기에는 좀 괜찮은 아파트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